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취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축구의 간판이며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금 32살입니다. 뭐 아다시피 왼쪽 허벅지 근육 때문에 3주 만에 결국은 출전해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때 56분밖에 뛰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불만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영국의 그 언론들이 그 보도한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1년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토트넘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2026년까지 옵션만 하고 결국은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 어떻게 보면 프로의 세계에 참 냉정하고 냉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독일의 레버쿠젠에서 지금의 이제 토트넘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뭐 정말 토트넘에 이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은 얘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그 프로 배구, 프로농구 지난달 19일 개막을 했죠. 특히 이제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겨울철 스포츠가 이제 뭐 축구, 야구가 끝나면 이제 10월부터 농구, 배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프로 배구, 프로 농구가 있으니까 4개 종목이 열립니다만은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연경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뭐 사실은 세계 여자 배구의 여제 이런 계층이 있었고요. 2010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는 우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MVP상 받은 게 이제 김연경 선수란 말이죠. 김연경 선수가 벌써 36살입니다. 국가대표에서는 은퇴했습니다만은 자기가 마지막 프로에 왔던, 프로에 입단했던 흥국생명이青年의 그 정규리그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챔피언 결정전에서 결국 현대건설한테 잡혀서 결국 우승 문턱에서 결국 좌절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6살의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정말 처음 그 몸을 담았던 흥국생명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지금 은퇴를 하겠다. 그래도 금년 1년 다시 재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자, 11월 7일 오늘 김천 실내체육관에서는 여자 배구는 7개 팀이 있어요. 도롱사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3대 1로. 그러니까 첫 세트는 뭐 25대 20을 이기고요. 그다음에 2세트도 25대 15로 이겼습니다. 제 3세트를 쳤어요. 23대 25로 지고 그다음에 제 4세트를 갖다 25대 12로 이겨서 결국 3대 1로 이겨서 좀 뭐 초장이긴 합니다만 5연승을 거두는 데는 김연경 선수. 제가 보기엔 정말 김연경 선수가 대단하네요. 정말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 공격이라든가 리시브라든가 파이팅이라든가 또 선수들 격려해 주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국생명이 5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4승 1패로 2위,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정관장, 4위가 기업은행, 김우철 감독이 좀 이끌고 있죠. 5위가 페포저축은행, 6위가 GS칼텍스, 그다음에 꼴찌가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도 뭐 도로공사 잘하더라고요. 김종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여자 프로배구는 김연경 선수가 있어서 그 시청률도 제일 높아요. 김연경 선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세계 여자 배구의 정말 여제라고 애칭이 있고 그다음에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연경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남자 프로 배구도 요즘 아주 이변입니다. 사실 한국전력 하면 옛날에도 본 말이죠. 한국전력이 좋지 않았어요. 성적이 좋지 않아 하위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말이죠. 한국전력이 좀 선두긴 합니다. 선두입니다. 아직은 뭐 초장이긴 합니다만은 현대캐피탈하고 한국전력이 어제 천안에서 열렸던 경기에서 결국은 한국전력이 3대 1로 잡았어요. 이겼어요. 지금 한국전력이요. 지금 5승입니다. 5승. 5승이고 현대캐피탈이 4승 1패예요. 자, 현대캐피탈 감독은 프랑스의 필립 블랑이라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의 감독은 권영민인데 사실은 한국전력이 2009년에 프로리그에 시작해서 5연승을 거둔 건 처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말이죠.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내년 3월까지 이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전력이 남자 프로 배구에서 선두에 나섰다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 그 배구의 새로운 판도를 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그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 이미 그 여자 배구 선수로서는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지막 그 이 배구의 그 끝은 자기 소속의 한국생명을 좀 우승으로 이끄는 거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경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김연경 선수는 지금 현역 선수입니다만 국가대표 선수로 뛰어도 정말 뭐 여자 배구 황제라고 여자라고 할 만큼 정말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2010년에 독일 그 함부르크로 시작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함부르크에서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죠. 그리고 2015년에 지금 토트넘으로 지금 이적을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는 그 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트넘 165골을 기록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23살에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지금 벌써 32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주장이잖아요, 토트넘에. 그런데 영국의 언론 매체가 보던 걸 보면은 사실은 그 내년으로 2025년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지금 한 주에 3억 한 4천만 원씩 이 돈을 받고 있어요. 그 레비 회장이 웬만한 같으면 사실은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그 푸스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푸스카상이라는 것이 FIFA가 1년에 딱 한 명에 주는 원더골을 그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후스포 스타디움 그러니까는 토트넘의 그 이 경기가 그 1조 5천억 들여가지고 2019년 4월 3일 개장할 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개장 때 첫 골 넣은 것이 또 손흥민 선수입니다. 또 2021년 후 22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가 또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토트넘에서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어요. 그 토트넘이 1882년에 창단이 돼가지고요.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케인 선수예요. 280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케인 선수가 12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부터요. 토트넘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2007년 리그컵인가 우승을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케인 선수가 아무리 해봐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토트넘에서는 우승컵을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에른 뮌헨을 결국 이적을 한 거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도 사실 2015년 8월 28일 그 레버쿠젠에서 그때 토트넘이 3천만 유로 한 420억 주고 이적료 주고 그다음에 토트넘으로 이제 이적을 해서 지금까지 417경기에 나와서 165골을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부상이 있었잖아요. 지난 이 유로파 리그 경기 때 결국은 가라바오 아제르바이 경기 때 결국은 결국은 피로에 의해서 왼쪽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0은 나오지 못했고요. 지난 3일에 그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때 56분 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교체시켰단 말이죠. 물론 4대1로 이겼어요. 그때도 손흥민 선수 한 골 넣고 또 그 에스턴 빌라가 자책골 넣을 때 그 골을 갖다가 또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사실은 자기는 손흥민 선수는 더 뛰고 싶었는데 56분 만에 결국은 교체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는데 팀은 4대1로 이겼습니다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겁니다. 부상이기 때문에 60분 이상 뛰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감독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 왜 다음 경기가 있고요. 축구라는 게 11명이 선수가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32살이고 부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이 2025년까지 돼 있고 1년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국 외신이 그 전하는 거 보면은
1년 옵션 걸서 2026까지만 뛰게 하고 결국은 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그 프로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민 씨 기분이 아마 썩 좋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32살만 돼도요, 벌써 축구 선수로서는 사실은 그 힘들어요. 축구 선수는요, 크고 작은 부상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 부상이 어느 정도냐, 황희찬 선수가 지금 이번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그 북중미 월드컵 쿠웨이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 우리 뭐 축구의 수비의 핵인데, 11월 7일 유럽 축구의 챔피언스 리그 포르투갈 벤피카와의 경기 풀타임 뛰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이끌었어요. 김민재 선수는 좀 바이에른 뮌헨의 숨은 철기둥이죠. 하여튼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파리 상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도 11월 7일 유럽 축구의 챔피언스 리그 4차전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때 1대2로 졌습니다. 1대2로 졌어요. 후반 22분에 이제 출전해서 선발 나오지 못하고 후반에 후반 교체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 것도. 지금 이강인 선수가 4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준호 선수,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 리그라고 그러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쿠웨이트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배준호 선수 나이가 21살입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보다는 2살이 아래예요. 스토크 시티에 있습니다만은 좀 11월 7일 오늘 2부 리그 14라운드 블랙번과의 경기에 전반 나오자 후반 43분에 교체가 됐습니다만은 팀은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88분간을 뛰었습니다. 배준호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골이 없어요. 도움만 4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배준호 선수 앞으로 우리가 이강인 선수와 함께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르비아 즈베지다에서 온 서령우 선수 수비의 핵이죠. 김민재 선수, 서령우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이 수비의 베스트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오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차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어떤 팀입니까? 역시 이 빅리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리그 아닌 팀에서 활약하는 거 벌써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바르셀로나가 어떤 팀입니까? 결국은 2대5로 크게 졌습니다만 풀타임 뛰었어요. 풀타임 뛰었고 지금 도움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2대5로 쉴 때 2골 넣을 때 도움을 하나 기록해서 지금 배준호 선수 서려우 선수가 지금 도움을 2개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태극전설 유럽에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지금 유럽 무대에 나가서 정말 세계 축구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14일에 있을 이 쿠웨이트와의 원정 경기 밤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에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요르단 암만에서 있잖아요. 두 경기를 이제 원정 경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되고 새로운 신인들을 많이 기용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이런 소식은 그렇게 축구 팬들이 좋아하지 않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일에 대한축구협회 된 감사를 갖다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27건의 문제가 있었다. 제일 제 관심 있는 것이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의 이제 절차상의 문제와 공정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선임해라.
그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규정에 있는 대로요. 그래가지고 27가지 뭐 내년 올해 그 천안축구센터 건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하여튼 그 대한축구협회 행정의 난맥상을 그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징계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12월 다음 달 2일까지 그 회장에 다시 사선에 도전을 하려면 후보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받게 되면은 회장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일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27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 난백성 때문에 그 징계를 갖다 요구를 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그 다음날 6일에 그 결국은 반박문과 함께 결국은 다시 재심해라. 어, 이건 우리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서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데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난번에 인판티노 그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이제 아시아축구연맹 그 시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조금 대한축구협회에 들려가지고 그 정몽규 회장의 힘을 실어줬어요. 그 FIFA라든가 IOC는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를 갖다 권고하고 나섰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돼요. 그건 대한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줘야 되는데 아니 공정위원회 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냐면 정몽규 회장이 임명했단 말이죠. 이게 참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 그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 회장이 지금 세 번째 회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체부에서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경기단체에서 또, 그 노조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경기단체에서 왜 그러냐? 뭐 이러고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권고를 할 뿐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참,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없죠. 뭐 누가 회장을 하든 뭐 축구만 재미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될 때 사실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좀 이임생 총괄 기술이사 이 사람 사실은 전력 강화위원장 위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규정대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문체부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홍명보 감독을 설득시켜서 안 하겠다는 사람을 감독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한 거죠. 홍명보 감독도, 아유, 난 몰랐는데, 이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팬들이라든가 후배들이 말이야, 공정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다시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홍명보가 그걸 알았으면서, 자기는 그때 당시에 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자기 집 찾아올 때까지는 몰랐죠. 그걸. 몰 수밖에 없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뭐, 문체부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난 그걸 몰랐습니다. 다시 해주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다. 그거 알면서 지금까지 그냥 그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2027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축구 팬들은 그거를 가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 때 또 홍명 감독이 잘못한 게 좀 있잖아요. 그거를 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좀 이런 점에서 홍명보 감독도 참 왜 그러고 왜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 말이에요. 왜 그걸 깨끗하게 못해요? 자기가 대한축구협회에 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시오.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추천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대로 선임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홍명보 감독을 바꿀 겁니까? 2027년 1월까지 계약이 되고 지금 성적도 좋잖아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뭐 제가 보기에 큰 이변이 없는 한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거의 뭐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즐거운 얘기는 아니죠. 그 재미있는 스포츠 화제로 가죠. 프로야구 뭐 다 아다시피 그 기아 타이거스가
12번째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년에 자유계약 선수가 20명이 나왔어요. 20명. 20명이 나오는데, SSG, 신세계 그룹 팀의 최정 선수, 37살인데요. 최정 선수가 그 4년간 그 110억에 했습니다. 연봉 20억. 그 4년이니까 80억이죠. 계약금 30억. 옵션 없어요. 무조건 보장입니다. 110억. 그래가지고 지금 이 최정 선수의 별명이 소년 장사죠. 2005년에 그 경기도 유신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 SSG 그 신세계 팀은 사실은 SK 와이번스가 전신이잖아요. 거기에 1차 지명이 돼 있죠. 그래서 20년간 타율이 2할 8분 8리고 홈런을 말이죠. 우리나라는 홈런은 기록은 누가 주냐면 지금 두산 감독은 이승엽 감독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468개. 이걸 갖다가 깼어요. 지금 홈런이 495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이제 37개를 기록해서 홈런 3위가 됐습니다만. 야, 그래가지고 최종 선수가 앞으로 4년간 110억.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등학교 유시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3번 자유계약 선수 되면서 모두 얼마를 받았냐면요. 302억을, 302억. 물론 앞으로 4년 남아 있습니다만은, 야, 이거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정말 302억, 302억을 받고. 두 번째, 이 최고 계약은 양의지 선수. 지금 두산에 있죠. 277억 원. 3위가 김현 선수. 230억. 그 다음에 강민호 선수가 191억 원. 이대호 선수가 176억. 은퇴를 했죠, 이대호 선수. 이야, 302억 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4년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302억 원. 말이 쉽지, 302억.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프로의 세계죠. 근데 좀, 이 최정 선수의 20년간 타율이 2할 8분 8리, 홈런 495개. 이승엽 두산 감독이 467개였었죠. 그리고 2003년에는 56개 홈런을 기록해서 아시아 신기록이었죠. 64년에 일본의 왕정주 선수가 55개를 깼죠. 그것을 2013년에 발렌티라고 하는 야구르트 스왈로스의 이 네덜란드 출신인데 60개를 때리고 2022년에 야구 스왈로스의 무라카미라는 선수가 56개 홈런을 때려가지고 야단 났죠. 그래서 팀에서 야구 스왈로스에서 일본에 집까지 사줄 정도였는데 그런데 최정 선수가 그만큼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야, 115개 4년간 연봉 20억씩 4년간 완전히 그건 줘야 됩니다. 계약금 30억.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프로의 세계라는 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